우리 가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시라고. 마음까지 풍성해지네. 집에서 누워서 매일 말로 못다한 마음까지 선물해 보세요. 세라젬. Takes me higher, sets me free. Yeah, move with it. Move with it. 갤럭시 Z 폴드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로 2주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사실상 연장된 셈인데요. 네, 오늘도 역시 코로나 확진자 수는 100명을 넘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최희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 기자. 자, 정부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예고를 했던 대로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사실상 2주간 연장된 셈입니다. 올해는 이제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게 좋다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고향에 가지 않는 게 효자다. 뭐 이런 플래카드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집에 머무는 분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수도권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이 됩니다. 이제 노래 연습장이나 감성 주점 그리고 또 추석 특강 등이 있는 대형 학원 등도 고위험 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비수도권은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28일부터 일주일간 유흥주점이나 감성주점과 같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처해지고요.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선 지자체별로 판단해 조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추석맞이 마을잔치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이 모두 금지가 됩니다. 또 최근 방문 판매 등으로 인해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비수도권에서는 직접 판매 홍보관의 집합금지도 이루어집니다. 또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방역 관리의 중대한 기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석을 앞두고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이 전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듣고 가시죠. 근본 추석 연휴 기간은 가급적 집에서 보내며 긴급하지 않은 외출이나 여행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하게 고향이나 친지를 방문할 경우에는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나 각종 실내 장소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코로나19 현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모두 114명입니다. 지난 며칠 연속 두 자릿수로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 지난 23일부터 다시 100명대로 올라서더니 아직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백 명에 이르던 때에 비하면 줄어든 건 맞는데요. 이제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의 현황을 좀 보면 95명이 해외가 아니라 국내 이제 지역에서 발생한 만큼 안심할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다양한 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서울 도봉구의 데이케어 센터에서도 현재까지 총 1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원생을 포함해서 확진자가 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또 이제 성경 모임과 음악학원 등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도 적지만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로써 이제 누적 학생 확진자는 모두 563명이고요. 교직원은 117명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기준 등교 조정을 한 학교는 전국에 총 101곳입니다. 추석 연휴도 계속 걱정인데 정부가 개천절 집회에 대한 엄중 경고도 이미 수차례 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8월 광복절이었죠. 한 보수단체를 좀 중심으로 광화문에서 수천 명이 집결한 커다란 이제 규모가 큰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퍼져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광화문 집회 때문에 방역당국과 서울시가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차관 회의도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불법적인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서울시는 이제 개천절에 집회 신고한 단체에 대해서 일괄 금지 통보를 한 상태고요. 이제 김창룡 경찰청장도 오늘 간부회의를 열어서 개천절에 불법 집회에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최대한 경찰력과 장비로 완벽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경계 시계와 이제 한강 다리 위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개념으로 해서요. 주요 집결 예상 장소에 최대한 자원을 동원을 해서 도심 진입을 아예 막겠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제 만약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이제 해산 명령을 거부하는 참가자를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집회 방식이 드라이브스루 방식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드라이브스루 차량에 관련해서도 이런 시위에 관련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는 현행법으로 체포가 될 수도 있고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면허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들의 좀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적으로 좀 선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과 임신부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무료 접종이 전면 중단된 지 사흘 만입니다. 이상미 기자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중단됐던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오늘 오후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접종하는 백신은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된 백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조달 물량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백신으로 접종하고 비용을 나중에 국가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된 정부 조달 물량은 13세부터 18세 사이의 청소년이 접종 대상으로 검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전국의 보건소와 의료기관 18,000여 곳에 이미 공급된 백신은 578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으로 정부 조달 물량의 46%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상온 노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105명인데 아직 이상 반응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백신 배송 차량의 자동 온도 기록지와 운송에 걸린 시간, 운송 과정 등 냉장 유통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상온에 노출된 백신의 물량과 노출 시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배송 과정에 대한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1톤 냉장 트럭으로 백신을 소분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정 시간 도로 등에서 상온에 노출된 물품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어 세부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백신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한 항원 단백질 함량 시험과 함께 발열 반응 시험 등 백신의 품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유통 과정에 대한 분석과 품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백신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예방접종 계획을 수정할 방침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해온 의대생들이 어제 시험에 응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시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건 국민들의 양해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황대용 기자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이 낸 성명서입니다. 국가고시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코로나19로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민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지만 뒤늦게 시험을 치르는 것에 대한 양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시험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기회를 다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오늘 브리핑에서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국가 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논란이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를 불공정한 특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양해와 수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추가 시험을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달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하자 정부는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고 접수 기간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응시 대상의 14%에 불과한 446명만 신청해 현재 시험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인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병원단체 5곳은 당장 내년에 2,700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동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냈습니다. 스승과 선배들을 책망해 주시고 청년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의대생들 구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은 57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의대생들의 사과 없는 입장문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대생 구제가 이뤄질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성인이 된 뒤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성년이 될 때까지 유예한다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손해 사실이나 가해자를 알게 된 지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해 시도교육감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한 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안청학원 설립자의 손자 A씨가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기도 교육청이 2017년 학원 비위 문제로 8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하자 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사립학교를 공립화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가 편의점에 대해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2015년 이후 불법 판매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관내 편의점 1,288곳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비율이 2015년 48.3%에서 올해 7월 14%로 줄었고 담배를 팔 때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도 같은 기간 47.6%에서 14.6%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신분증을 통한 구매자 연령 확인이 담배의 불법 판매를 줄이는 핵심이라며 관련 산업협회 등과 함께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규제를 위한 실무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간 미국은 추모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의 2030 세대에게서 특히나 큰 인기였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향년 87세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평생 소수와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냈던 대법관, 오늘 뉴스주에서 만나보시죠. 미국인에겐 익숙한 얼굴과 이름 약자 RBG. 뜨거운 인기의 주인공 RBG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입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입니다. People ask me sometimes, when do you think it will be enough? When will there be enough women on the court? And my answer is, when there are 9. She added, quote, "For most of the country's history, there were 9 and they were all men. Nobody thought that was strange." 1993년 미국 연방법원 대법관으로 지명된 그는 미국 사회를 더욱 공정하게 바꾸어 놓았다고 평가받습니다. I ask no favor for my sex. All I ask of our brethren is that they take their feet off our necks. 그는 여성의 권리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 권리를 위해서도 싸웠죠. Determined efforts of men and women who kept dreams alive, dreams of equal citizenship,
암 판정 후 90세 은퇴를 목표로 엄격한 자기 관리를 해왔지만 지난 18일 87세로 세상을 떠난 긴즈버그 대법관. 미국 사회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소수보다 다수, 약자보다 강자 편에 기운 법정에서 소수 의견을 피력해온 그의 존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버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My life, I got out of law school. I have top grades. No law firm in the city of New York will hire me. 대법관이 되기 전 그 역시 여성 그리고 엄마라는 이유로 미국 사회로부터 숱한 거부를 당했던 긴즈버그 대법관. 차별과 냉대를 뚫고 오른 대법관의 자리. 그는 불공정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는 반대한다라며 소수와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습니다. 미래 세대가 좀 더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 편에 서서 반대를 외쳐준 대법관. 그에게 미국의 젊은이들은 고맙다는 따뜻한 인사를 남겼습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손님. 혹시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가을옷 보려고 왔는데 혹시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어머, 이런 시스루 의상은 어떠세요? 아직 더우니까 이런 옷도 시원하고 괜찮아요. 와, 되게 예쁘네요. 근데 이 옷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머, 손님 감각 장난 아니다 진짜. 이거 패셔니스타들이 공항 패션으로 입어가지고 아주 인기 있는 상품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저 이거 입어볼게요. 마음껏 입어보세요. 입어봐. 정인이가 올가을에 입을 예쁜 옷을 골랐네요. 하지만 조금 전 의류 매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들이 많이 사용됐는데요. 어떤 단어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속이 비치는 얇은 옷을 말하는 시스루는 비침옷이라는 우리말로 바꿀 수 있고요. 또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대중의 선망을 받으며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을 뜻하는 패셔니스타는 맵시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패션과 관련된 용어들 중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들이 또 있는데요. 리폼은 개량이나 수선으로 바꿀 수 있고요. 또 스팽글은 반짝이로, 핸드스티치는 손바느질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우리말 나란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9월 25일 금요일 EBS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